몇 년 전 제가 직접 겪은 아직도 소름 끼치는 사건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취업 준비 및 집에서 눈치 보는 게 너무나도 싫던 저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다가 밤늦게 집으로 와 잠만 자고 도서관으로 향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공부보다는 주색 잡기에 관심이 많았고 도서관에서도 여자들과 눈 마주치는 것을 즐기며 혹시나 나에게 고백하는 여자는 없을까 하며 한심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흐르고 도서관 같은 열람실에선 인사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으며 같이 밥도 먹는 그런 친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제가 마음에 들었던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말투며 행동이 정말 보호 본능이 일어날 정도로 여리여리한 그런 여자였죠. 저는 용기 내어 데이트 신청을 하였고 놀랍게도 너무나 흔쾌히 신청을 받아주었습니다. 꾸준한 만남과 끈질긴 구애 끝에 결국 그녀와 저는 사귀게 되었고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봄날이 오는가 싶었습니다. 그녀는 착했고 아름다웠습니다. 항상 제 말을 존중해 주었고 자신보다는 저를 더 생각하며 무엇이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정말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녀도 저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귀게 된 지 한 달 만에 서로 깊은 관계를 맺었고 그녀는 저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며 행복하게 둘이 잘 살자며 그렇게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조금씩 그녀는 이상해졌고 그것은 바로 집착이라는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였습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2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찾은 일이 있었는데 부재중 전화가 90통이 넘게 와 있었습니다. 모두 그녀에게 온 부재중 전화였고 당시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과 나를 생각해 주었다는 마음이 앞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SNS. 그녀는 저에게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유독 SNS에 대해서는 프로필에 커플 사진을 올려달라, 나를 위한 문구를 써달라 등등 우리가 지금 사귀고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것을 정말 유치하게 생각했던 저는 싫다고 거절했지만 끈질기게 그녀는 그런 것들을 요구했고 제 SNS 계정에는 온통 저와 그녀에 관한 것들로 도배되었죠. 세 번째는 위치 확인. 그녀와 떨어져 있거나 술 약속이 있을 땐 항상 위치를 말해주어야 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있는 곳에 왔다 가곤 했습니다. 자연스레 술자리에서 그녀는 제 친구들과 인사를 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는 제 친구들에게 냉소적이었고 눈길조차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온통 저였고 술에 취해 그녀에게 연락을 하지 못할 때면 그녀는 밤이 새도록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이기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같은 동네에 살던 A라는 여자친구가 저를 데려다 준 적이 있었는데 어김없이 집 앞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셋이 마주한 그때에는 정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서둘러 그녀는 저를 아파트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친구 A는 그녀에게 단순한 친구 사이일 뿐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 같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술기운이 오를 대로 오른 저는 바로 잠에 들었죠. 다음날 아침 저는 친구 A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핸드폰이 꺼져 있는 상태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친구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A의 행방을 물었지만 어제 각자 헤어져서 서로 갈 길을 갔다는 말뿐 그 이상은 모른다고 하였고 하루가 지나도 소식이 없자 A를 찾기 위해 친구들과 A의 부모님은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별 관심 없다는 듯 말을 흘려듣고는 여행을 가자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다음날 놀랍게도 친구는 집에 돌아왔고 친구 부모님이 나간 사이 집으로 들어온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외상도 없이 멀쩡한 상태이지만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 부모님이 A를 데리고 병원을 가려고 하자 A는 엄청난 저항을 하며 집 밖에 나가기를 극도로 꺼려한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얘기를 들은 저는 걱정이 되어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A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선 순간 방 안에서 A는 저를 보자마자 뛰쳐나왔고 손을 억세게 쥐며 둘이 할 얘기가 있다며 저를 방 안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너 걔랑 당장 연락 끊어. 안 그러면 너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A에게 물었지만 계속해서 저에게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듣고 있던 친구의 부모님이 들어와서 A에게 물어봤지만 다시 침묵했고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고 인터폰 화면에는 놀랍게도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야, 너 여자친구 아냐? 다른 친구가 저에게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A는 고래고래 악을 쓰며 문을 열어주면 자기는 죽는다는 말만 하며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애원하더군요. 이에 이상한 것을 느낀 A의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는 거라면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너무나도 담담한 태도로 한 손엔 음료수 세트까지 들고 온 그녀는 누가 봐도 병문안을 온 사람 같았습니다. A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달라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대답은 뜻밖이었죠. 저를 바래다주고 그냥 집에 가려는데 멀리서 차가 한 대 오더니 그 차에서 어떤 남자가 A를 불렀고 A가 순순히 그 차를 타고 가더랍니다. 누가 봐도 연인 사이였고 자신은 다음날 집에 안 들어왔다길래 남자와 외박을 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A를 불러 자초지종을 밝히라고 했지만 A는 이상하게도 두려워하며 말을 하기를 꺼려했고 극도로 화가 난 A의 아버지는 저희를 쫓아냈습니다. 이후 경찰 CCTV에서도 A가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이 발견되었죠. 사건은 A가 자신의 외박 사실을 숨기려 저렇게 연기를 했다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그녀와 저는 그 사건 이후로 그녀가 왠지 모르게 저에게 집착이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힘든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연락이 없던 A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밤 일에 대해서 말해줄 게 있으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꼭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글로 쓰면 제가 믿지 않을 거라고 꼭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A의 말을 듣고 그녀에겐 잠시 친척들과 식사 약속이 있다고 말을 한 후 약속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약속 장소에는 A와 그녀가 만나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담담한 그녀의 표정과는 달리 너무도 겁을 먹은 듯한 A의 표정이 이상했고 멀리서 저는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던 도중 급기야 A가 바지에 오줌을 쌌는지 바지가 축축히 젖어 화장실로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그녀에게 다가가 물어봤지만 그녀는 당황한 기세가 없이 친척들을 만나러 간다더니 왜 여기 있냐며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얘기는 다 끝났으니 우린 나가자며 저를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A라는 친구 정말 이상하니까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연락도 끊으라고 신신당부했고 그날 이상하게도 계속 졸라대는 통에 모텔에서 관계를 가질 때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A를 만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이유를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그녀 그리고 A라는 친구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A는 저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집에 가도 부모님조차 A를 만나지 못하겠습니다. A의 부모님이 저의 부모님에게 말을 하셨는지 그녀와 사귀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셨고 저 또한 그런 이상한 점들과 집착에 지칠 대로 지쳐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별을 통보할 당시에도 정말 태연하게 나는 싫어 이 한마디와 걔가 오빠랑 사귀자고 한 거야? 라고 말하며 저를 계속 졸졸 따라왔습니다. 집 앞까지 쫓아오는 그녀를 매몰차게 가라고 모진 말도 했지만 제 말은 전혀 듣지도 않았고 영화 보자, 여행 가자 이런 말을 내뱉는 그녀를 보면서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날 밤 A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A가 너를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솔직하게 말해주면 없는 걸로 할게 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가자며 저를 이끌었고 무언가에 홀린 듯 저는 그 길로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에서 멈춘 그녀는 잠시 집안 정리를 할 테니 기다렸다가 올라오라고 말했고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를 남자 향수 냄새와 그녀의 발에 맞지 않는 슬리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자가 산다고 볼 수 없는 분위기의 인테리어와 가구들이 있었고 들어오지 말아야 할 곳을 들어온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가족이랑 같이 사나 보네?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소파에 앉아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녀가 화장실을 간 사이 우연히 소파 탁자 위에 널브러진 우편물들 사이에 그녀의 이름이 아닌 다른 남자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았고 이 집에 그녀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게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고민 따윈 할 시간도 없이 바로 일어나서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순간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녀와 마주했고 그녀를 밀쳐 넘어뜨리고 현관을 나서는데 그녀가 저에게 한 말은 아직도 잊을 수 없이 생생했습니다. 평생 같이 하자고 했잖아. 가도 소용없을 거야. 그 길로 휴대폰과 SNS 등 모든 것을 바꾸어 그녀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다행히 친구들과 친하지 않은 그녀는 제 행방에 대해 누구에게 물어보는 일은 없었지요. 가끔 집 앞에 서성이는 그녀와 닮은 여자나 실제 그녀를 볼 때면 PC방이나 다른 곳에서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집에 들어갔고 그녀도 집 앞에서 기다리기만 할 뿐 집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을까? 더 이상 그녀도 집 앞에 보이지 않았고 두려움보다는 궁금함이 앞서 저는 A를 만나기 위해 연락했지만 제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그런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연락하라는 메시지만 남긴 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도통되지 않았는데 A의 부모님께 연락했지만 지금 A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니 되도록 연락은 자제해달라는 말뿐이었죠. 이후 저는 취업을 위해 학원과 집으로 가며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아침 일찍 집을 나서 학원에 도착을 하자마자 갑자기 아버지께 집으로 당장 들어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 집으로 돌아간 저는 집 거실에 부모님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앉아있는 낯선 남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멱살을 잡으며 내 동생 책임져! 네가 인간 새끼야?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고 아버지는 그 남자를 말리며 연신 죄송하다고 그 남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친오빠이고 그녀가 저와의 관계로 인해 임신을 했고 그 증거물로 초음파 사진과 테스트기를 가지고 왔다고 하더군요. 졸지에 저는 책임질을 해놓고 잠적해버린 나쁜 놈이 되어버렸고 그 남자는 아버지에게 애를 지울 수 없으니 그녀와 그 아기를 책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남자는 제 연락처를 받아서 돌아가고 저는 아버지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 말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제 편이 될 수 있는 부모님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말을 지어낸다며 저를 탓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다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정말 소름이 끼쳤던 것은 그녀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연락을 끊은 지 한 달이 넘어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치 어제 만난 연인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더욱 싫었던 것은 그녀가 결혼 얘기를 하며 집이나 혼수를 빨리 알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정상인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아버지와 그녀의 오빠가 만나는 일도 잦아지며 저는 하루하루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A에게 연락을 해도 되지 않았으며 A는 이미 가족들과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는 절망적인 소식만 듣게 되었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을 하고 싶었으나 임신 중에 의료법상으로 불가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결혼식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나중에 자리를 잡으면 식을 올리기로 한 후 집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에 대한 명의는 그녀 앞으로 해야 한다며 그 오빠는 강력하게 주장했죠. 제가 한번 그렇게 내친 경험이 있으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동생이 너무 불쌍하고 불안하다며 계속 그렇게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 전에 그녀가 저의 부모님에게 정말이지 너무나도 잘했고 부모님도 저의 말은 전혀 믿지도 않았고 그녀가 딱하다며 그녀를 옹호하는 추세였습니다. 결국 방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후 계약 날짜를 잡을 때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어 버리고 맙니다. 사인은 임신 중 극도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녀의 오빠와 연락이 되진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그때 당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판결을 내리고 그 이후 저와 부모님이 조사만 받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오빠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법적으로 이미 저와 그녀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기에 오빠 없이도 장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이상한 것을 느낀 아버지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얼마 뒤 결과로 통보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태생부터 고아였으며 친오빠도 친척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말 그대로 고아였습니다. 살인이라는 가능성을 염두하여 그 친오빠를 사칭했던 사람을 잡기 위해 수사를 했고 얼마 뒤 강원도의 한 모텔에서 그를 검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남자는 정말 그녀의 친오빠가 아니었죠. 또한 그가 그녀를 죽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가 자백한 내용과 조사 중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녀는 2년 전 그 남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남자의 직업은 일수나 월변을 해주는 사람이었고 그 전부터 신용이 안 좋던 그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그 남자를 통해 돈을 빌린 모양입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이자는 원금을 뛰어넘었고 돈을 갚기 힘들던 그녀를 그 남자는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으로 임신인 것처럼 꾸며 다른 남자에게 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심할 땐 강제로 하루에 수차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시키는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돈을 갈취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몸이 안 좋아지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 남자는 그녀와 오래 있으면 좋을 게 없어 보여 본전이라도 찾자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제안을 했답니다. 크게 한 번 하고 관계를 정리하자고. 그녀가 그 남자에게 한 말에 의하면 평소 도서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용돈 받아 놀고 있는 제가 쉬워 보여 대상으로 삼았다고 들었습니다. 따로 저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남자가 말한 그대로 아무나 꼬셔봐라 라는 말만 듣고 그랬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남자의 말만 믿어 제가 마지막이었고 그녀도 그런 비참한 생활을 끝내고 싶어 제가 혹여 헤어질까 없어질까봐 그렇게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그녀에게 강박관념으로 다가와 사실 보잘것없는 저지만 그녀에게 있어서는 저만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A의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매번 저와 그녀가 만나고 헤어지면 항상 그녀를 차로 태워 귀가시켰는데 그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만 있었다는 그 말뿐이었죠. 어머니는 충격이 엄청 크셨는지 계속 드라마에 나오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며 중얼거리셨고 지금도 그 일 때문에 정신과에서 약 처방을 받아 드시곤 합니다. 또한 아버지도 말문이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르셨습니다. 그 후 A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 A에 의해 집으로 온 날 A는 그녀가 화가 몹시 난 것 같아 사과를 하려고 그녀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A는 그녀가 칼로 추정되는 의료용 기구를 들고 둘 사이에 친구라고 해서 끼어들면 가족들을 모두 죽인다 협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A는 겁에 질려 도망을 가다가 그녀가 쫓아오는 느낌이 들자 지나가던 차를 붙잡고 도움을 청해 제3자의 차에 탔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제3자의 차는 그 남자의 차였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A를 자기 집까지 데려갔습니다. 중간중간 도움을 청하려고 했으나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 A를 위협하고 협박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이 사건으로 법정까지 가게 되어 남자는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건은 정리가 되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는 없었죠. 궁금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가진 아이는 과연 누구의 아이였는지, 제 아이였을지, 그 남자의 아이였을지. 가끔 도서관에 들를 때면 그 생각이 나고 소름 끼치고 두려운 생각이 엄습하지만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슬픔입니다. 정말 불쌍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그녀가 생각납니다. 6월 6일은 그녀의 생일입니다. 항상 쉬는 날 생일이라 너무 좋다고 하던 그녀가 생각납니다. 도와주려 하지 않고 도망치려 했던 비겁했던 제가 너무나도 죄스럽습니다. 이별을 구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도와주겠다고 했다면 이 상태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앞섭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고 잊혀지다가도 다시 생각나는 그 지독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여자도 만나기 힘들고 사람을 쉽게 믿을 수가 없게 되었지만 이런 것들 또한 금방 지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